외국 기업들까지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숨기고 있는 그 엄청난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게 빼앗긴 반도체를 되살리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반도체 완성품 제조업체를 일본에 유치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에 유치해 최근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에서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TSMC 등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 내 공장을 짓고 일본 업체와 협력할 경우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는 이미 TSMC와 손을 잡고 웨이퍼 시제품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TSMC의 올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1.9%로 1위였고 삼성전자는 18.8%로 2위였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반도체 분야의 강자였던 일본은 이제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로 쫓아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해 일본 반도체 설비업체나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전제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수천억 엔에 달하는 자금 지원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즉 지금 일본은 자국의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국의 기업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지어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수출 규제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린 만큼 이는 실현 가능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에 이어 중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 87개를 돌아오게 하면서 무려 6,4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액의 돈을 들여 이들을 일본 및 동남아로 분산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7일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대상 기업은 마스크 등 감염병 사태 후 필수로 자리 잡은 의료용품 및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원재료, 자동차 관련 부품 등 핵심 제조업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아이리스 오야마와 샤프 등 57개 사업체는 일본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각종 렌즈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용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호야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자동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장갑 등을 생산하는 스미토모 러버 인더스트리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등 전자제품용 원재료를 생산하는 신해체 화학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고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감염병 사태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사태 발생 후 일본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을 느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편에선 일본은 빠르게 중국에게 의존했던 분야를 청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으로 기업을 유턴시키고 외국 기업까지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위험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온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열도 중심부에 있는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주간지 주간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신조는 19일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내 지진 발생이 늘어나자 후지산의 분화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진 예측 전문가 나카오 도시아스 도카이도 교수는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시기는 1707년 호에이 분화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49일 만에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최소 43차례나 분화했는데 50년에 한 번씩은 화산 폭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00년 동안은 한 번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토시아스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화산학자 100%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산학자 가마다 히로키 교토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은 후지산이 비롯한 화라산이 난립하는 일본 열도 지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야말로 천년 만의 지각 변동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지산의 발포 현상이 촉진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지금은 우연히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앞으로 난카이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나 어떤 자극이 마그마 덩어리에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인 후지 토시츠쿠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에서 2000에서 2001년 신부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됐다면서 사람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화의 전조현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 달에 10번 정도였던 흔들림은 100번 정도로 증가했고 이것이 반년간 지속돼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여겨하는 것은 후지산이 도쿄와 100km 거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하면 도쿄는 물론 수도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도쿄까지 화산재가 날아와 최대 30cm 넘게 쌓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화산재가 5mm 이상 쌓이면 철도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전선에 쌓일 경우 전선이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해 10에서 30cm 화산재가 쌓일 경우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전력이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산재를 흡입하면 폐 조직이 파괴돼 집단 피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후지산 대폭발을 가정한 재난 대비 실전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300년처럼 대폭발을 한다면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해 가나가와 시즈오카, 야마나시현 주민 75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707년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도카이 대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 피해는 도카이도, 기이반도, 시코쿠까지 이르러 2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고 가옥 6만호 파손, 유실가옥이 2만호 이르렀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카이 대지진 때처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지산 기슭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동시에 가동이 중단됐던 도카이 제2원전은 아베 정권이 들어온 이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카이 제2원전은 도쿄에서 불과 120km 북쪽에 있어 후지산 폭발 이전이나 폭발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원전은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4차 산업의 미래가 이 지역에서 배치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일본 후지산 인근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계획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사물 인터넷 실증 도시인 커넥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커넥트시티가 바로 들어서는 곳은 후지산 바로 앞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앞으로 이 실증 도시를 자율주행과 각종 로봇, 인공지능 등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후지산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로봇 기업이라 불리는 환학입니다. 환학의 창업자 AUMO는 설립부터 45년을 오직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한 길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정밀 가공하는 드릴 로봇은 80%, 공장 자동화의 필수인 수치 제어 공작 기계는 60%, 스마트 팩토리 내부를 채우는 첨단 산업용 로봇은 20%가 환학 제품일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학은 삼성,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글로벌 전자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매출의 40%를 영업이익으로 남기며 일본 산업용 로봇 정밀기계 지상 최고, 최후의 제조업을 꿈꾸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후지산 자락 숲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후지산 본사에서 인터뷰한 이나바 요시하루 환학 사장은 우리는 100년, 200년 단위로 시간을 본다. 1, 2년 경기 변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그가 말한 100년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환학 외에도 후지산 인근에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관련 사업 전문인 리필 본사는 도쿄지만 후지산 남서측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되는 토카이 지진 또는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리필의 중요한 생산 거점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현 노마지시의 공장을 가동 중인 출판이세 대기업인 도쇼인세는 후지산 폭발보다 화산재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자원과 맑은 공기로 잘 알려진 후지산 주변에는 식품이나 외식 관련 공장도 적지 않게 가동 중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후지산 동쪽 시즈오카현 오야마초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고, 나가사키 짬뽕의 링거와또 후지산 인근에서 주력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지산 인근의 시즈오카현은 산업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지, 화장용 파운데이션 등이 있어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일본 국민 전체의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은 인근 원전을 재가동하고 해외로 나간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을 내년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재익 축구 캐스터는 최근 일본에게 정책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일본에서 벌어졌는데 후반 41분 이민석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로 일본에게 2대1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여기서 이민성의 골이 터졌을 때 송재익 캐스터는 일본 축구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재익 캐스터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랑은 건드릴 수 없어서 후지산을 말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쩌면 내년에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에 있었던 주한 대만 대사관의 국기가 마지막 하강식을 치렀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단교를 선택한 충격적인 날이었는데요. 이후 최근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과 대만은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에 합의해 한국 국민은 대만에서, 대만 국민은 한국에서 무비자로 최장 90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됐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허가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민간 항공 협정까지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죠. 온통 일본산으로 도배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대만 자동차 점유율을 보시면 토요타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쿠오즈이가 33.2%로 압도적인 1위, 21.6%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에 차이나모터도 이름만 차이나지 사실상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를 대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3위인 율론도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대신 판매하고 있고, 4위 타이완 혼다도 역시 일본 차를 대만에 팔고 있죠. 즉 지난해 대만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86.9%가 일본 자동차였다는 뜻이죠. 심지어 대만에서 택시도 전부 토요타이고 대만에서 달리고 있는 기차들도 상당수가 일본산입니다. 반면 대만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한국은 얄미운 나라, 한국을 이기면 통쾌하다 라는 질투심과 이유 없는 반한 감정만 존재할 뿐이었죠.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보다 월등히 강력했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최고의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쓸어버리는 바람에 대만의 전기, 전자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았고, 특히 대만 재계설 1위인 홍하이그룹의 고타이밍은 주주총회 자리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라며 일본은 한국처럼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과 손을 잡고 앞으로 3에서 5년 안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꺾겠다 라는 기업인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도 필터링 없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대만의 홍하이그룹은 일본에서 경영난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일본 전통의 전자기업 샤프를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바의 PC 사업까지 사들였습니다. 당시 샤프는 삼성전자의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샤프를 인수한 뒤 갑자기 공급을 끊겠다고 삼성에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TV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뻔한 위기를 겪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한 홍하이그룹의 고타이밍 회장이 경영 이선으로 퇴진하자마자 삼성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삼성이 괘씸죄를 적용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만 매체 연합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이후 가장 먼저 야구 리그를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대만이다. 그런데 미국 ESPN은 한국의 KBO 리그만 사서 미국에 중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미국 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야구 리그를 열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라며 질투심으로 가득 찬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한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던 대만의 태도가 최근 180도 변화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을 추종하기 시작하려는 것인데, 대만에서 반일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대만 동부 지역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대만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죠.
대만이 내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철도 차량은 일본이 만든 것으로 사고 직전에 설계 착오 때문에 안전장치를 끈 사실이 관리자에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은 해당 철도 차량을 제작한 일본 차량 제조사의 설계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제조 당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필요한 배선이 빠져 있어 열차 자동 제어 보호 시스템의 전원이 끊어졌을 때 무선으로 관리자에게 통지가 안 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에 대만 철도국장의 사과만 있었을 뿐 문제의 일본 회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라며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라고 대답해 대만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미래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만 입장에서도 일본 대신 그동안 단교했던 한국과 다시 손잡고 교역을 확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산하의 세계 경쟁력 센터가 공개한 2020년 국가 경쟁력 영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63개국 가운데 23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나 오른 반면 일본은 4단계 추락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고용, 생활의 질, 정부 투자, 기업 효율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민진당 출신의 전직 부총통 리슈랜은 한국과 대만은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도 한국을 아주 좋아한다. 라며 한국과 대만의 협력 관계가 강력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우려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63개국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대만은 3곳, 대만 북부 타이베이 대만대학교, 중부의 타이중과 남부 가오슝 지역 소재학교에서 예정대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개시했고 하루 만에 무려 4,000명이 넘는 대만인들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4,794명이었는데 올해 4,848명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